이번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튜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튜닝 모델을 설정하겠습니다. 튜닝 모델에서 우리가 만들 때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약자로 nn 언더바 모델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n 언더바 모델인데요. 여기서 쓰는 우리가 함수 이름을 mlp로 우리가 쓰겠습니다. mlp 함수 명령어를 우리가 써서 우리가 만들 텐데요. 지금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중요한 게 히든 유닛하고 개수하고 페널티를 우리가 튜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히든 유닛을 해주고요. 이거를 튜닝으로 쓸 거니까 튠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도 우리가 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는 건데요.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가 렐루를 우리가 쓰겠습니다. 렐루 함수가 있습니다. 렐루 함수를 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t 엔진을 해줘야 되죠. set 언더바 엔진을 해주는데요. set 엔진 값은 우리가 net이라는 엔진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et mode 해주시고요. set mode는 우리가 classification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모델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et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classification, 그 다음에 메인 아규먼트는 튜닝하고 히든 유닛하고 페널티를 튜닝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 그리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n 언더바 그리드를 만들어 줄 거고요. nn 언더바 그리드는 우리가 만들 때 기존에 우리가 그리드 레귤라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형식처럼 만들어 줬는데 여기서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nn 언더바 모델을 우리가 호출해 주고요. 그 안에 파라메타 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라메타 함수.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nn 모델의 파라메타 값을 실행을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든 유닛하고 페널티 얘를 우리가 갖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 튜닝 값으로 세팅해 줬죠. 요 값을 우리가 파라메타 값으로 우리가 세팅해 놓은 요거를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인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팅해 주냐면은 그리드 언더바 맥스 언더바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주고요. 우리가 사이즈는 10개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리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10개 사이즈를 만들어 주는데 히든 유닛을 이렇게 임의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페널티 숫자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사이즈를 100개, 또는 20개, 30개, 50개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파라메타 값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 한 10개 정도로 해놓은 건데요. 실제로 분석할 때는 이 10개보다 좀 더 많이 우리가 사이즈를 만들어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다양하게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n 언더바 레시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죠. 레시피 포뮬라는 우리 퍼스널 룬을 종속 변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거니까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하고요. 언더바 박스콕스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콕스를 하는데요. 이거는 all 언더바 넘버 뉴메릭으로 하겠습니다. 뉴메릭으로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숫자형 변수들은 박스콕스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요. 지금 보면은 숫자형 변수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변수들에서 데이터 값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편차가 심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편차가 심한 데이터를 삭제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들은 단위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변환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론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제 그 수익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연봉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값들이 어떤 특정치를 이제 넘어서서 너무 편차가 심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박스콕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로그 변환해 주든가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건데요.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치형 변수들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면 그런 편차들이 좀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방법 이외에도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숫자형 변수들은 노멀라이즈드 해줘야 됩니다. 표준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스텝 언더바 우리가 노멀라이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all numeric 변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노멀라이즈 말고도요. 스텝 z 값으로 변환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zv 해주고요. 이것도 이거는 all predictors 해가지고요. 예, 얘는 설명 변수들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연속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박스콕스부터 스텝 노멀라이즈드, 스텝 zv 값들은 우리가 연속 변수들의 값들을 표준화 시킬 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노미널 변수들은 우리 이전에 해봤죠. 그래서 스텝 언더바 더미 변수화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all 언더바 노미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ll 언더바 아웃컴은 빼줘야 되죠. 아웃컴 변수들은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시피를 저장을 해볼게요. 레시피가 저장이 됐고요. 레시피에 대한 확인은 summary 언더바 nn 언더바 레시피로 해주면 각각의 변수들에 따른 그 서머리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레시피 설정했던 게 쭉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모델하고 레시피하고 레시피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드는 나중에 튜닝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set 언더바 set.seed 해주고요. 1, 2, 3으로 우리가 랜덤 시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nn 언더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이제 내용을 적어 줍니다. 그죠? nn 워크플로우를 이제 변수로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워크플로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워크플로우는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거기에 add 모델 해주고요. add 모델에서는 nn 언더바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add recipe 해가지고요. add recipe는 nn.recipe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nn 언더바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지, 모델하고 레시피가 어떻게 작동할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워크플로우의 프리프로세서는 레시피로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모델은 NLP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프로세스에 대한
스텝이 네 가지를 우리가 세팅해 놓은 게 제대로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모델에 따라서 이제 튜닝하고 렐루 값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모델까지 만들고 모델과 레시피를 워크플로우에다가 넣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훈련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해 보겠습니다. 튜닝. 자, 그래서 제일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튜닝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nn 언더바 리절트라는 곳에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우리 nn 언더바 워크플로우를 불러 갖고 하고요.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튠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지정해 줘야죠. 그래서 데이터는 뭘 쓸 거냐면은 우리가 폴드 값을 k 폴드 값 우리는 3 폴드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리샘플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고요. 리샘플이라는 옵션에 우리가 bank 언더바 false라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리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3 폴드 데이터를 이용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드는 nn 언더바 그리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값을 줘야죠. 컨트롤 값은 우리 컨트롤 언더바 우리가 그리드를 이용할 거고요. 그 값에서 save predict 값을 true로 주겠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매트릭을 만들어겠습니다. 매트릭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 언더바 set 해서 우리가 ROC 언더바 AUC 값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거해 줘야 되고요. 자, 해서 결과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럼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했던 모델을 지금 튜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랑 데이터 그리드에 있는 옵션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든 유닛하고 페널티 값들을 우리가 주면서 지금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네요. 우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nn 언더바 리절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 가지 값들로 우리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세 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트릭스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콜렉트 언더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결과 값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ROC, AUC 값에 대한 평균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평균 값은 이 폴더 1, 2, 3에 있는 값의 세 개 값의 평균 값으로 우리가 구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이 튜닝된 결과 값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플러스를 이용을 하고요. nn 언더바 리절트 값으로 해가지고 한번 튜닝한 값을 불러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튜닝한 값입니다. 그죠? 튜닝한 값에 ROC, AUC 값에 대한 것들이 히든 유닛에 따라서 유닛의 숫자에 따라서 히든 유닛 숫자에 따라서 값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값들에 비해서 8개 또는 5개 그죠? 5개, 8개 이 정도 선에서 높은 값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페널티 값도 보시면 여기서 0값 사이에서 최대 값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0.5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 값들 사이에서 우리가 최저값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값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튜닝이 끝났으면 이제 가장 베스트한 모델을 우리가 골라야 되죠. 최종 모델, 베스트 모델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모델이 어떤 건지 가장 우리 그 ROC, AUC 값이 가장 높은 값을 우선순위를 둬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n 언더바 리절트로 값을 호출을 하시고요. 그 값들 중에서 우리 show bes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ROC 언더바 AUC 값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가장 높은 값을 10개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올 때 arrange를 이용을 해서요. 그 역순으로 갖고 와야 되니까요. 역순으로 갖고 오고 그 값은 민 값으로 우리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은 0.989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페널티 값은 마이너스 0.5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 유닛은 8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값들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이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n 베스트 모델이고요. 그 모델은 우리가 nn 언더바 리절트 값 중에서 우리가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select 언더바 best를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ROC 언더바 AUC 값이 가장 높은 값을 best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값이 어떤 값인지 우리가 한번 화면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n 언더바 베스트.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닛이 8, 히든 유닛이 8개 있을 경우에 페널티 값은 0.5네요. 마이너스 0.5가 아니고 0.5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모델은 우리가 2번 모델, 02번 모델이 우리가 최종 베스트 모델로 선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스트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한번 예측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n 언더바 리절트 값을 불러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콜렉트, 아까 전에는 매트리역 쓰는데 이번에는 프레딕션 값으로 우리가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딕션 값으로 볼 때 우리가 폴드 1부터 쭉 그러니까 값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yes일 확률, no일 확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yes, no니까 no의 확률이 더 높죠. 그러면 이거 no로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퍼스널 론에 보면은 원래 값도 no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yes, no를 이제 얼마나 맞췄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값은 nn AUC 값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n AUC 값이고요. nn 언더바 리절트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요. collect 언더바 prediction 이용하고요. 우리가 파라메타라는 값을 이용을 하고요. 파라메타 값은 우리가 값을 줘야 되니까 nn 언더바 베스트 값으로 우리가 파라메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OC 커브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커브를 만들고요. 우리가 truth 값은 우리가 personal 언더바 론으로 하고요. 우리가 estimate 값은 점 spread 언더바 yes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mutate 해주고요. 모델명을 주겠습니다. 모델명은 우리 neural network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자, 값이 저장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오토 플러스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토 플러스로 해서 nn 언더바 AUC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ROC 커브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